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든 수학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 가지 함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까지 해서 쌍곡 함수 그리고 뭐 역삼각 함수 관련된 미분법 그리고 역삼각 함수의 뭐 적분법, 그죠? 거꾸로 한 미분법을 거꾸로 한 적분법 이런 것도 살펴봤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쌍곡함수의 미분법을 거꾸로 한 적분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역쌍곡 함수가 무엇인지 어떻게 정의되는지 살펴본 다음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함수 파트는 끝날 것 같아요. 네,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미분법 공식들을 제가 이제 쭉 적어드렸는데 6가지 이렇게 있었죠. 이걸 거꾸로 하면 적분법 공식이 나올 겁니다. 제가 그래도 예의상 한번 적어드릴게요. 좀 작게 적어야 될 것 같아요. 하이퍼블릭 코사인 x dx는 하이퍼블릭 사인 x 플러스 2 이렇게 나오겠죠. 네, 거꾸로 적으시면 그리고 하이퍼블릭 사인 x dx는 하이퍼블릭 코사인 x 플러스 c 이렇게 나올 것이고, 자, 하이퍼블릭 시컨트 제곱 x dx는 하이퍼블릭 탄젠트 x 플러스 c 이렇게 나오겠죠. 자, 하이퍼블릭 코시컨트 제곱 x는 마이너스 하이퍼블릭 코탄젠트 x 플러스 c가 나오고요. 하이퍼블릭 시컨트 x 하이퍼블릭 탄젠트 x dx는 마이너스 하이퍼블릭 시컨트 x 플러스 c가 나오겠죠. 그리고 인테그랄 하이퍼블릭 코시컨트 x 하이퍼블릭 코탄젠트 x dx는 마이너스 하이퍼블릭 코시컨트 x 플러스 c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걸 활용해서 문제들을 쭉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제 5에 예제 4의 4번입니다. 자, 인테그랄 하이퍼블릭 코탄젠트 OX DX를 구해라 이거예요. 네, 지금 적분법 공식이 보이진 않죠. 근데 우리가 기억을 좀 떠올려 보면 우리가 탄젠트 OX DX를 계산해라. 인테그랄 탄젠트 OX DX를 계산하라 하면 어떻게 썼냐면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고치고 우리가 코사인 X를 T라고 치환한 다음에 그럼 얘는 이제 마이너스 DT가 되죠.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치환 적분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적분을 했었어요. 삼각함수랑 되게 비슷하니까 얘도 비슷하게 하시면 됩니다. 얘는요 하이퍼블릭 사인 OX분의 하이퍼블릭 코사인 OX dx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분모를 여러분이 t라고 치환하면 우리 하이퍼블릭 코사인 OX dx가 뭐가 돼요? dt가 됩니다. 따라서 인테그랄 t분의 dt 이렇게 쓴 다음에 ln 절대값 t 플러스 c 이렇게 적을 수가 있기 때문에 ln t가 지금 죄송해요. 지금 얘가 dt가 되는 게 아니죠. 우리 하이퍼블릭 사인 OX를 여러분이 t라고 놓으면 5 하이퍼블릭 코사인 OX dx가 dt가 되는 거니까 하이퍼블릭 코사인 OX dx는 5분의 1 dt네요. 죄송합니다. 5t분의 dt 이렇게 바뀌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적분했을 때 값이 5분의 1 ln 절대값 t 플러스 c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t를 다시 하이퍼블릭 사인 OX 대입해 주시면 5분의 1 하이퍼블릭 사인 ln 절대값 하이퍼블릭 사인 OX 플러스 C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냥 어떻게 보면 했던 건데 약간 형태만 바뀌고 약간 부호만 달라진 그런 느낌이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하이퍼블릭 사인 제곱 x dx. 자, 여러분이 반각 공식을 혹시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었는데 그걸 혹시 외우라고 얘기는 안 했는데 혹시 외우셨으면 이제 반각 공식 활용하시면 되고 안 외우셨으면 그냥 정의대로 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다 해드릴게요. 자, 2분의 우리가 이제 어떤 공식이 있었냐면 하이퍼블릭 사인 제곱 우리가 사인 제곱 x 여러분 적분할 때 어떻게 했어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x로 바꾼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적분을 했었죠. 사실 그냥 비슷하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이퍼블릭 사인 제곱 x를 2분의 코사인 하이퍼블릭 코사인 2x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적분하기가 이제 좀 편한 형태죠. 4분의 1 하이퍼블릭 사인 2x 마이너스 2분의 1x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결론 4분의 1 하이퍼블릭 사인 2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우리가 정답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괜찮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 자, 두 번째 방법은 정의대로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제가 뭐 공식 외울 필요가 없다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차피 얘네들 다 지수함수 형태로 고칠 수 있거든요. 2분의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고친 다음에 여러분 적분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하면 돼요? 4분의
2의 2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dx 이렇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적분해 주시면 그죠? 네, 맞죠? 그래서 8분의 1 2의 2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x 여기다가 1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거 뺀 거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8분의 1 2의 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제곱 마이너스 2분의 이렇게 쓰면 이제 끝나는 거죠. 이 값이랑 이 값이랑 똑같죠. 왜냐면 하이퍼블릭 사인 2가 뭐예요? 2분의 2의 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똑같은 결과를 얻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 하셔도 되고 두 번째로 하셔도 문제가 없다. 자, 근데 이제 6번 같은 경우는 좀 얘기가 달라져요. 자, 6번을 볼게요. 인테그랄 0부터 ln까지 4 2x제곱 하이퍼블릭 사인 x dx를 구하여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2x제곱 sin x 같은 거 여러분 적분했을 때 어떻게 했죠? 자, 부분 적분을 이용해서 적분했죠. 뭐 얘를 적분하고 얘를 미분하든 여튼 이렇게 적그금이 해가지고 우리가 부분 적분 2번 써가지고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부분 적분이 안 먹힙니다. 우리가 sin x 같은 경우는 2번 미분했을 때 그대로 자기 자신이 나오지가 않죠. 마이너스가 붙은 게 나오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부분적분법을 사용했을 때 우리가 그 2x제곱 sin x를 적분할 수 있게 되는데 하이퍼블릭 sin x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이너스가 튀어나오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상쇄가 돼 버려 가지고 의미가 없는 식이 나옵니다. 부분적분법을 2번 취하게 되면 따라서 안타깝지만 쌍곡함수 이 적분의 경우에서는 우리가 부분적분법 우리 삼각함수에서 했던 것처럼 부분적분법을 사용해서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정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대로 하는 게 절대 나쁜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자, 정의대로 하겠습니다. 4 2x제곱 그 다음에 2분의 2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dx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그냥 계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2를 여러분 없애버리면 약분해버리면 2 곱하기 2의 2x제곱 마이너스 2가 나오죠. 이걸 적분하는 겁니다. 따라서 2의 2x제곱 마이너스 2x를 ln에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거 빼주시면 되겠죠. 자, 2의 2의 ln2는 4죠. 4 마이너스 2 ln2가 되겠고 0 대입하시면 1 나오기 때문에 3 마이너스 2 ln이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6번까지 해봤고요. 이제 7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d d세타의 하이퍼블릭 코시컨트 인버스네. 자, 인버스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해야겠다. 우리 이제 역쌍곡함수가 이제 쭉쭉쭉 나왔었는데 그 쌍곡함수에 마찬가지로 역함수도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지만 1대1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정의역을 제한시키면 삼각함수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역함수를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정의역을 어떻게 제한시킬 것이냐 이것만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래프를 저번 시간에 그려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교재에 있는 걸 보시면서 따라와 보시면 되겠습니다. 쌍곡함수의 그래프가 자 이렇게 그려졌었어요. 자 각각이 어떤 그래프인지 떠올리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생긴 함수였습니다. 이게 하이퍼블릭 사인 x, 이게 하이퍼블릭 코사인 x, 이게 하이퍼블릭 탄젠트 x고요. 하이퍼블릭 시컨트 x, 하이퍼블릭 코시컨트 x, 그리고 하이퍼블릭 코탄젠트 x.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림들이 다 그려집니다. 그럼 우리가 역함수를 어느 범위로 택할 것이냐 이제 그것만 체크를 하면 되겠죠. 자, 하이퍼블릭 사인 x는 역함수가 그냥 그대로 나와요. 전부 이제 증가함수라서 1대1 대응이죠. 1대1 대응.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역함수가 잘 잡힙니다. 역함수도 이제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어떤 모양이 될까요? 이런 빨강색으로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죠? 이런 모양이 될 거야. 이렇게 겹치는지는 조금 사실 기울기를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 하겠습니다. 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하이퍼블릭 코사인 x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범위를 제한시켜야겠죠. 굳이 그리지 말자. 헷갈리니까. 하이퍼블릭 코사인 x 같은 경우는 범위를 이렇게 여러분 제한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음수인 부분을 여러분 제한시킬 수도 있겠지만 그냥 보편적으로 이제 양수인 부분을 제한을 시키게 돼요. 그러니까 정의역이 0부터 무한대까지로 제한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역함수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치역이 1부터 무한대까지니까 원래 함수의 치역이 1부터 무한대까지니까 역함수의 정의역은 1부터 무한대까지 그리고 치역은 0부터 무한대까지 네,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하이퍼블릭 탄젠트 x는 그냥 문제없이 모든 부분을 전부 네, 정의역으로 모든 부분을 그냥 다 역함수 취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제한시킬 필요가 없고요. 하이퍼블릭 시컨트 x는 이제 정의역을 제한시켜야겠죠. 네, 양수인 부분을 제한시키게 됩니다. 하이퍼블릭 코시컨트 x는 문제가 없고 하이퍼블릭 코탄젠트 x도 역함수 취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의역을 제한시킬 거는 하이퍼블릭 코사인 x랑 하이퍼블릭 시컨트 x만 주의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원래 함수가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퍼블릭 시컨트 x 같은 경우에는 정의역이 0 인피니티로 지금 제한이 된 상황에서 0부터 1까지로 이렇게 치역이 주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하이퍼블릭 시컨트 x의 정의역은 0부터 1까지 그리고 치역은 0부터 무한대까지 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좋아요. 이렇게 이제 다 확인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럼 역함수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어,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역함수의 이제 도함수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것도 이제 계산할 수가 있는데, 자 이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계산하는 이제 두 가지 방법, 자 첫 번째, 두 번째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역함수를 직접 구한다. 직접 구해서 미분하는 방법. 왜냐면은 하이퍼블릭 사인 x가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까 지수함수 형태로 표현이 되니까 역함수는 로그함수 형태로 표현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역함수를 직접 구해서 미분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역함수의 미분법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겠죠. 네, 두 가지 다 한번 해드릴게요. 이것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어 뭐라고 할까요? 그냥 책에 있는 그냥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세요. 굳이 이것까지 다 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예, 제가 이제 몇 개는 연습 문제로 넣어드렸거든요. 연습 문제로 넣어드린 역함수 구하는 거 제가 연습 문제로 넣어드렸던 것 같은데 안 드렸네. 그러면은 궁금하신 분들만 여러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역함수 구하는 거. 나머지들 6개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해드릴 테니까 나머지는 이제 해보고 싶으신 분들 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역함수를 직접 구한다 부터 시작을 해보죠. 자, 우리가 y는 하이퍼블릭 사인 인버스 x, 자 이게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럼 x는 하이퍼블릭 사인 y니까 2분의 2의 y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y제곱이죠. 우리는 y가 뭔지 궁금한 거니까 x가 지금 y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는데 y를 x에 대해서 정의하고 싶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할까? 2의 y제곱이 뭔지 알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2의 y제곱을 t라고 치환하겠습니다. 그래서 t는 양수죠. 그러면 2x는 t 마이너스 t분의 1의 관계가 성립하니까 결국 t제곱 마이너스 2xt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괜찮죠? 여기까지. 우리가 t를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야. t가 뭔데? 2x제곱인데 2의 y제곱인데 이 t가 2차 방정식의 근이 되니까 x 풀마 루트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걸 발견할 수 있죠. 자, 플러스를 택할 것이냐 마이너스를 택할 것이냐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2의 y제곱이 t라서 t가 항상 양수라 그랬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돼요? x에서 더 큰 수를 빼버리니까 음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따라서 무조건 플러스일 수밖에 없구나. 괜찮죠? 그래서 x 플러스 루트 x제곱 플러스 1일 수밖에 없구나. 따라서 우리가 y를 구해낸 거예요. ln x 플러스 루트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구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ln x 플러스 루트 x제곱 플러스 1이 돼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럼 우리가 역함수를 구해냈기 때문에 이제 미분을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냥 미분을 하시면 공식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y''은 어떻게 되냐면 로그 함수 이제 미분하시면 분모에 이렇게 쏙 들어가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2 루트 x제곱 플러스 1분의 2x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약분 시켜버리고 루트 x제곱 플러스 1을 분자분모에 곱해주시면 x 루트 x제곱 플러스 1 네, 그죠? 맞죠? 그리고 플러스 x제곱 그냥 이렇게 쓰죠. 자, 분자분모에 루트 x제곱 플러스 1을 곱할게요. 그럼 루트 x제곱 플러스 1 그리고 x 플러스 루트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어떻게 되냐면 루트 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x가 되죠. 그래서 약분할 거 약분하시면 결국 y 프라임은 1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이 나온다라는 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역함수를 직접 구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얘기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역함수의 미분법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 역삼각함수의 미분법, 그거 도함수 계산하는 거에서 했던 방식대로 하는 거죠. 자, 우리가 y는 하이퍼블릭 사인 인버스 x라고 했을 때 x는 하이퍼블릭 사인 y니까 얘를 이제 미분을 하는 거야. 그럼 양변 x에 대해서 미분하면 1은 하이퍼블릭 코사인 y dy dx가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하이퍼블릭 코사인 y를 하이퍼블릭 사인 y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어. 왜요?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그랬잖아. 그지? 자, 이 관계식을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처음에 이 쌍곡함수에 어떻게 보면 왜 쌍곡함수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나타내주는 관계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자,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하이퍼블릭 코사인 y는 둘 중에 하나예요. 풀마 루트 1 플러스 하이퍼블릭 사인 제곱 y dy dx 이렇게 표현이 될 텐데,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고민을 해보면 하이퍼블릭 코사인 y라는 건 항상 양수죠. 그래프를 보면은 항상 이렇게 위에 있잖아. 1보다 크거나 같은 그래프 위쪽에 있기 때문에,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플러스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하이퍼블릭 사인 y가 x라고 했으니까 루트 1 플러스 x제곱 dy dx가 되어서 결국 dy dx는 루트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이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똑같은 결론을 얻은 겁니다. 이렇게 해도 똑같아지고 이렇게 해도 똑같아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없다.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역함수를 여러분이 직접 구해서 계산할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역쌍곡함수라고 해서 새롭게 생긴 함수라기보다는 사실 기존에 있었던 어떤 함수를 잘 조합해서 만든 함수라고 볼 수도 있겠죠. 완전 새로운 함수는 아니에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식들을 제가 쭉 나열을 해볼게요. 얘네들을 외워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 딱 시험 볼 때만 외우시고, 근데 이거 진짜 안 써요. 이거를 쓴 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있구나 정도로만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시험 문제를 대비를 할 때는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긴 하겠지만, 솔직히 이게 수학이 있어서 중요한 미분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ddx 하이퍼블릭 시컨트 x 하이퍼블릭 시컨트 인버스 x 마이너스 x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 ddx 하이퍼블릭 코시컨트 인버스 x는 마이너스 절대값 x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 1 플러스 x 제곱분의 1. 범위가 있습니다. 자, 범위가 x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되고요.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되고,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되고, 0과 1 사이에 있을 때 이렇게 되고요. x가 0이 아닐 때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공식들이 쭉 만들어지는데, 대부분은 삼각치환법에 의해서 해결이 돼요. 정적분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대부분 삼각치환법을 쓰거나 아니면 이제 어차피 적분하면 로그 함수 형태가 나오는 거라 적절한 치환에 의해서 사실 전부 공식을 외우지 않더라도 치환을 여러분이 잘만 하면 사실 적분이 전부 다 가능해요. 그래서 꼭 외울 필요는 없긴 한데, 우리 교재 문제들을 이제 빨리빨리 풀려면은 외우는 게 좋긴 하겠죠. 빨리빨리 풀려면 이거 다 치환하고 있으면 좀 오래 걸리긴 할 테니까. 여튼 이제 이런 공식이 있다는 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좀 약간 특이한 게 있긴 해요. 뭐가 특이하냐면 여기랑 여기랑 똑같이 생겼죠.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는데 여러분 차이를 좀 주목을 해주시면, 자, 여기 세 번째 있는 이 식은 여기는 이 세 번째 있는 이 식은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범위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 x의 절대값이 1보다 큰 범위에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식이 다른 걸 의미합니다. 지금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범위에서 적분하느냐에 따라서 1-x제곱분의 1에 1-x제곱분의 1을 적분하는 범위에 따라서 얘가 나올 수도 있고 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차피 여러분 이거 인수분 해가지고 적분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인수분 해가지고 부분수 취해가지고 적분할 거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까지 이거를 외워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긴 하지만, 일단 나와 있긴 하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제 쭉 정리가 된다. 이 정도만 한번 보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아까 얘네들을 다 로그 함수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로그 함수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것도 제가 한번 적어 드릴게요. 자, 하이퍼볼 사인 인버스 x는 우리가 ln x 플러스 루트 x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하이퍼볼 코사인 인버스 x는 ln x 플러스 루트 x 제곱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고 x의 범위는 1 이상인 부분. 자, 범위가 제한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이퍼볼릭 코사인 x의 역함수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때 정의역을 제한을 시켰고 그 다음에 치역도 제한이 되니까 이렇게 정의역이 제한이 되는 거죠. 하이퍼볼릭 탄젠트 인버스 x는 어떻게 생기냐면 2분의 1 ln 1 플러스 x 1 마이너스 x분의 1 플러스 x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절대값 x가 1보다 작은 범위고요. 하이퍼볼릭 코탄젠트 인버스 x는 2분의 1 ln x 마이너스 1분의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게 돼요. 절대값 x가 1보다 큰 범위 내에서. 자, 하이퍼볼릭 시컨트 인버스 x는 ln x분의 1 플러스 루트 1 마이너스 x곱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x가 0과 1 이하 이 범위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이퍼볼릭 코시컨트 인버스 x는 ln x분의 1 더하기 절대값 x분의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x가 0이 아닌 범위에서. 자, 그냥 이렇게 생겼구나 정도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제 유도는 할 줄 알아야 돼요. 유도는 y는 이렇게 고친 다음에 우리가 2의 y제곱을 2차 방정식을 통해서 푼다 그 느낌으로 처리하시면 전부 다 구해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몇 가지 항등식도 한번 정리를 해드릴까요? 자, 항등식이 몇 가지 있어요. 항등식이 하이퍼블릭 시컨트 인버스 x는 하이퍼블릭 코사인 인버스 x분의 1이라는 관계식이 있고 비슷하게 전부 이런 관계식이 성립을 합니다. 이거는 삼각함수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실 성립했던 건데 증명은 뭐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얘를 y라고 놓으면 하이퍼블릭 시컨트 y가 x잖아요. 좌변을 y라고 뒀어요, 제가 지금. 근데 이게 성립을 하면 하이퍼블릭 코사인 y는 x분의 1이죠. 그래서 y는 하이퍼블릭 코사인 인버스 x분의 1이 돼요. 그래서 이제 얘가 y고 y가 얘니까 똑같아지는 거죠. 자, 여튼 그런 식으로 증명을 하는 건데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거 이제 범위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범위가 이제 둘 다 잘 정의가 돼야 되니까, 그죠? 여기 안에도 이제 x가 잘 정의가 돼야 되고 여기에서도 x분의 1이 잘 정의가 돼야 되니까 우리 아크 하이퍼블릭 코사인의 다시 하이퍼블릭 코사인 인버스의 우리 정의역은 1부터 무한대까지죠. 그래서 여기는 x분의 1이 1부터 무한대까지려면 x는 0부터 1까지여야 돼. 여기도 마찬가지 x가 0부터 1까지여야죠. 그러니까 범위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제한이 되긴 할 거야. 막 대입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여튼 그것만 좀 주의를 하시면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이 전부 증명할 수 있을 거예요. 당연히 역삼각 함수에서도 똑같이 성립합니다. 뭐 이게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당연히 이게 성립을 해요. 얘를 마찬가지 논리가 똑같아. 얘를 y라고 놓으면 x는 시컨트 y니까 x분의 1이 코사인 y라서 코사인 x분의 1은 y가 되겠죠. 뭐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다 뭐 역삼각 함수에서도 똑같이 성립하는 항등식이라는 거. 별건 없지만 제가 정리를 한번 했어요. 자,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고 우리 이제 문제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4번에 7번이죠. ddx. 자, 얘를 구해라. 하이퍼블릭 코사인 인버스 2의 세타 제곱을 구해라. 자, 저는 안 외울 거기 때문에 저는 보면서 할게요. 자, 하이퍼블릭 코사인 인버스 x를 여러분 미분하시면 뭐가 나오냐면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이 나오거든요. 네, 그대로 대입하겠습니다. 루트 2의 2세타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2의 세타 제곱을 미분하시면 속미분하셔야 되니까 2의 세타 제곱 ln이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괜찮죠? 어려운 거 없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 자, 8번. 8번은 이제 거꾸로 하는 거예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루트 3 플러스 4x 제곱분의 2dx를 구해라. 사실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x를 2분의 루트 3 탄젠트 세타라고 치환하는 게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면
잘 약분이 되면서 우리가 적분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배웠던 공식을 활용하고자 한번 활용을 해봅시다. 우리가 우리가 어떤 공식이 우리 적분 공식들을 여러분이 쭉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적분 공식들을 쭉 살펴봤을 때 어떤 게 얘랑 이제 어울리는지를 보면 바로 어디 있어? 얘가 어울리죠. 얘가 되게 어울리잖아. 얘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루트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이라는 게 얘 이 식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우리가 써볼게요. 자, 아크 하이퍼블릭 사인 인버스 x 이거의 도함수가 루트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이었으니까 자, 이걸 잘 떠올리면서 자, 4를 끌어내 주시고 그러면 4를 끌어내시면 2분의 1 그 다음에 루트 4분의 3 플러스 x제곱이죠. 그죠? 분의 2 dx. 자, 이렇게 바뀔 거고 이 약분을 하시면 결국 얘를 적분을 하는 건데요. 자, 사실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죠. 얘를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3을 안으로 집어넣는 게 조금 더 나을까요? 3을 안으로 굳이 집어넣을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냥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아크 하이퍼블릭 사인 인버스 여기에 루트 3 나누기 2 분의 x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이런 거 했었잖아. 루트 x 제곱 마이너스 a 제곱분의 dx. 자, 이거 적분한 거. 이거는 아크 하이퍼블릭 사인 인버스 a분의 x다. x 플러스 2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사실 똑같은 논리예요. 지금 a가 2분의 루트 3인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혹시 잘 안 되면은 혹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혹시 안 되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루트 3으로 끌어내시고 루트 1 플러스 2x 나누기 루트 3 이거의 제곱분의 2dx 이렇게 고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얘를 우리가 t라고 치환을 하면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루트 3분의 2x를 t라고 치환하면 그죠? 루트 3분의 2x를 t라고 치환하면 루트 3분의 2 dx가 dt가 되기 때문에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루트 1 플러스 t제곱분의 1 dt가 나와요. 괜찮죠? 그럼 이제 이게 아크 사인 하이퍼블릭 사인 인버스 발음이 되게 복잡해요. t 플러스 이렇게 되니까 t가 지금 루트 3분의 2x니까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여튼 어떻게든 우리가 적분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입만 하면 끝나겠네요. 자, 대입을 해주시면 하이퍼블릭 사인 인버스 1을 대입하시면 루트 3분의 2 그죠? 여기서 하이퍼블릭 사인 0을 빼는 거니까 하이퍼블릭 사인 인버스 0을 빼는 건데 원래 하이퍼블릭 사인이 0,0을 지나니까 역함수도 0,0을 지나죠. 그래서 이 값은 0이에요. 따라서 정답은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값이 정확히 뭔지가 궁금하잖아요. 궁금할 수 있죠. 그러면은 얘를 x라 놓고 값을 찾아주는 방법이 있어요. 루트 3분의 2는 2분의 2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만족하는 그런 x를 여러분이 찾아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루트 3분의 4는 해가지고 쭉 푸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그냥 이 정도로 하고 넘기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교재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이거 풀진 않았던 것 같아. 지금 이게 네. 예제 3번 문제인데 그때 우리 교재에서도 딱 이 정도로만 하고 넘겼어요. 네, 이 정도로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좋아요. 해가지고 우리 예제 4번 전부 해봤고 유제 4-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퍼블릭 코사인 x가 15분의 17이고 x가 양수일 때 하이퍼블릭 사인 x, 하이퍼블릭 탄젠트 x 값을 구하시오. 자, 이 문제예요. 자, 우리가 이거를 2분의 2x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x제곱으로 고친 다음에 2x제곱 구하고 이제 여기다 대입하는 그런 방식도 물론 가능하지만 항등식이 존재하니까 그 항등식을 활용을 하시면 쉽게 풀 수 있겠죠. 우리가 사인 x를 알면 코사인 x, 탄젠트 x를 알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처리하시면 훨씬 더 좋겠죠. 자, 하이퍼블릭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하이퍼블릭 사인 제곱 x가 1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하이퍼블릭 사인 제곱 x는 하이퍼블릭 코사인 제곱 x에서 1 뺀 거잖아요. 자, 그러면 15분의 17의 제곱에서 1을 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225분의 17의 제곱은 289 225 빼시면 225분의 64죠. 그래서 15분의
8의 제곱이 나옵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결국 하이퍼블릭 사인 제곱 x가 15분의 8의 제곱이니까 하이퍼블릭 사인 x는 풀마 15분의 8인데 둘 중에 뭘까요? 자, x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자, y는 하이퍼블릭 사인 x 그래프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이렇게 생겼죠. x가 양수인 부분에서 y는 양수가 되니까 15분의 18 양수가 나와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자, 하이퍼블릭 탄젠트 x는 하이퍼블릭 코사인 x분의 하이퍼블릭 사인 x니까 17분의 18 이렇게 적어주시면 정답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뭐래 18이래 죄송합니다. 8이죠. 17분의 8 이렇게 적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려운 거 아니죠? 자, 유제 4-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간단히 하시오. 뭐 이거는 항등식을 쓰라는 게 아니라 그냥 정의대로 대입하셔라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 정의를 잘 기억하고 있니? 이 문제예요. 하이퍼블릭 코사인 x는 2분의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x자리에 lnx 집어넣으시면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괜찮죠? 자, 2의 lnx는 뭐예요? x 2의 마이너스 lnx는 x분의 1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x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가 되겠고, 자, 두 번째 하이퍼블릭 코사인 5x 플러스 하이퍼블릭 사인 5x입니다. 어떻게 돼요? 대입만 하시면 되죠. 2의 2분의 2의 5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5x제곱 그죠? 그리고 얘는 2분의 2의 5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5x제곱이니까 없앨 거 없애버리고 더해주시면 2의 5x제곱이 나오겠네요. 자, 세 번째 봅시다. 자, 하이퍼블릭 사인 x 플러스 하이퍼블릭 코사인 x의 4제곱을 구해라. 똑같아요.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 자, 2분의 2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분의 2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자, 이거를 더해주신 다음에 제곱하시면 되는 거죠. 4제곱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없앨 거 없애고 4제곱 해주시면 2의 4x제곱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이거를 그냥 4제곱 해가지고 정리를 하려고 하면 당연히 어렵죠. 네, 점 주어져 있는 그대로 계산을 하는 게 훨씬 간편해 보입니다. 자, 유제제 4-3번이에요. 네, 예제랑 거의 똑같이 우리 문제들 해결하는 겁니다. 자, 1번부터 한번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죠. 하이퍼블릭 사인 인버스 마이너스 12분의 5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거 계산을 실제로 이제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이걸 우리가 x라고 했을 때 x가 얼마인지를 이제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이퍼블릭 사인 x는 마이너스 12분의 5를 만족하는 x를 찾는 거야. 자, 근데 이게 2분의 2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자, 이걸 이제 지수방정식을 풀어라 이 얘기예요. 자, 2x제곱을 t라고 치환하고 t가 얼마인지 찾으면 x를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6분의 5는 t 마이너스 t분의 1을 만족하는 t를 찾고 싶은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t를 양변 곱해버리시면 t제곱 플러스 6분의 5t 마이너스 1은 0을 만족하는 t를 찾아라. 자, 6 곱하시면 6t제곱 플러스 5t 마이너스 6은 0이 되고요. 자, 2, 3, 3이 해주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여주면 마이너스 4 플러스 9 돼가지고 5 나오죠. 그러면 2t 플러스 3, 3t 마이너스 2가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t는 마이너스 2분의 3 또는 3분의 2죠. 자, 근데 t가 2x제곱이었기 때문에 양수예요. 양수 치환했을 때 양수가 나와. 그래서 얘는 불가능하고 얘가 되겠네요. 그래서 2x제곱이 3분의 2가 돼야 되니까 x의 값은 ln 3분의 2가 나와야겠죠. 따라서 이 값은 얼마냐면 ln 3분의 2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죠? 방정식 풀면 되는 조금 복잡해요. 이 역함수 구하는 게 역함수 값 구하는 게 삼각함수에서는 이제 좀 바로바로 나왔죠. 근데 이제 역삼각 함수는 좀 바로바로 안 나옵니다. 조금의 계산이 필요해요. 자, 좋습니다. 자, 2번도 이제 비슷하게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아크 하이퍼블릭 코시컨트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의 값을 계산하시오. 자,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자, 얘를 x라고 뒀을 때 x가 얼마인지 찾는 거죠. 자,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은 하이퍼블릭 코시컨트 x. 자, 이걸 만족하는 x를 찾는 겁니다. 그럼 하이퍼블릭 사인 x가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도록 하는 x를 찾는 거죠. 자, 이거는 2분의 2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이고 마찬가지로 t라고 치환하시면 t 마이너스 t분의 1이 마이너스 2루트 3이 되도록 하는 t를 찾는 겁니다. 자, t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루트 3t 마이너스 1은 0이 되도록 하면 되니까 우리가 근의 공식을 적용해야겠네요. t는 마이너스 루트 3 풀마 루트 3 더하기 1 이렇게 나오죠. 자, t는 양수해야 돼,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로 택하시면 되겠고 계산을 해주시면 2 마이너스 루트 3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t값이 2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x값은 ln 2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0보다 작은 값이 낫다는 거 확인하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아까 0보다 작았어요, 그죠?
자, 이제 3번 볼게요. 자, 미분하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여러분 미분하시면 되는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요. ln 하이퍼블릭 사인 v 마이너스 2분의 1 하이퍼블릭 코탄젠트 제곱 v. 자, 이거예요. 자, 하이퍼블릭 사인 v 미분하면 하이퍼블릭 코사인 v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자, ln 미분하시면 분모에 그대로 가고 속미분하시면 하이퍼블릭 코사인 v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에. 자, 하이퍼블릭 코탄 건미분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2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하이퍼블릭 코탄젠트 v 그대로 써주신 다음에, 그리고 하이퍼블릭 코탄젠트 v 미분하면 마이너스, 그지? 하이퍼블릭 코시컨트 제곱 v가 나온다. 이렇게 기억하실 수가 있겠죠. 자, 정리를 좀 해버리면 여기는 하이퍼블릭 코탄젠트 v잖아요. 그래서 1 플러스 하이퍼블릭 코시컨트 제곱 v가 되고, 우리가 뭐 이 정도로 사실 마무리를 지으면 되긴 하는데, 근데 사실 조금 더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이퍼블릭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하이퍼블릭 사인 제곱 x가 1이라 그랬잖아. 자, 근데 우리가 하이퍼블릭 코사인 제곱 x로 우리가 관계식을 만들기 위해서 양변을 하이퍼블릭 사인 제곱 x로 나눠주면 이런 관계식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를 우리가 하이퍼블릭 코탄젠트 제곱 v로 또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더 간단히 쓰면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뭐 이 정도로만 해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괜찮죠? 좋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이 얘를 적분한 거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네요. 괜찮죠? 좋습니다. 툴링 부호 실수를 하진 않았죠? 네, 부호 실수는 안 한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4번으로 넘어가 보죠. 4번 ddx의 아크 하이퍼블릭 사인 인버스 탄젠트 x를 구하는 게 우리 목표예요. 자, 차근차근 하라는 대로 하면 돼. 자, 하이퍼블릭 사인 인버스 여러분 미분하면, 자, 공식표를 보시면 루트 1 플러스 x 제곱분 1이었어. 이게 이제 하이퍼블릭 사인 인버스 x를 미분한 거예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여러분 적어주시면 됩니다. 루트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x분의, 자, 속미분 하셔야죠. 탄젠트 x 미분하시면 시컨트 제곱 x. 자,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근데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x가 시컨트 제곱 x니까 조금 더 간단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시컨트 절대값 시컨트 x분의 시컨트 제곱 x니까 결론적으로는 절대값 시컨트 x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조금 더 고민을 하면 절대값을 푸냐 마냐를 결정할 수가 있을 텐데, 근데 하이퍼블릭 사인 인버스에 대해서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되는 값에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x에 대한 제한 범위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뭐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절대값을 풀 수는 없습니다. 딱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지으시면 되겠어요. 자, 5번 이제 적분 문제입니다. 인테그랄 루트 t분의 하이퍼블릭 시컨트 루트 t 하이퍼블릭 탄젠트 루트 t dt를 구하고 싶습니다. 루트 t를 누가 봐도 u라고 치환하고 싶죠. 그러면 2루트 t분의 1 dt가 du니까 루트 t분의 dt를 2 du로 고치고 문제 해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우리 기억나시죠? 하이퍼블릭 시컨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하이퍼블릭 시컨트 x 하이퍼블릭 탄젠트 x가 나오기 때문에 얘는 우리 적분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고, u 대신에 다시 루트 t로 고쳐주시면 정답은 이렇게 작성하시면 끝나겠네요. 괜찮죠? 자, 유제 4대3의 5번까지 했고요. 자, 이제 6번 넘어가겠습니다. 6번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루트 x분의 8 하이퍼블릭 코사인 루트 x dx 똑같은 것 같은데, 자, 루트 x를 u라고 치환하시면 인테그랄, 이번에 적분 구간 바뀌는 거 꼭 주의하셔야 되죠. 그죠? 루트 x를 u로 치환했기 때문에 적분 변수가 바뀌었으니 적분 구간도 바뀌어야 돼요. 자, 1부터 루트 2까지 루트 x를 u로 치환하면 2루트 x분의 1 dx가 du가 되기 때문에 루트 x분의 dx는 2 du가 되겠죠. 그래서 16 하이퍼블릭 코사인 u du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적분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 루트 2 대입한 곳에서 1 대입한 거 빼시면 되는 거니까 정답은 16 하이퍼블릭 사인 루트 2 빼기 하이퍼블릭 사인 1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풀어봤자 예쁘게 안 나올 것 같잖아요. 2의 거듭 제곱 형태로 나오고 없어지는 소거되는 항도 없어 보이니까 이 정도로 적고 마무리 지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7번 볼게요. 7번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루트 3까지, 루트 3분의 2까지네요. 죄송해요.
인테그랄 0부터 루트 3분의 2루트 3까지 제가 글씨가 좀 쬐깐해서 잘 안 보였어요. 2루트 3까지 루트 4 플러스 x제곱분의 dx를 구해라. 자, 이거 아까 했던 거죠. 우리 루트 하이퍼블릭 사인 인버스 x를 여러분 미분하면 루트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이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하이퍼블릭 사인 인버스 x의 적분하면 하이퍼블릭 사인 인버스 x 형태로 나오겠죠. 근데 이제 4는 2의 제곱이니까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여기다가 2루트 3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거 빼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자, 2루트 3을 대입하시면 하이퍼 사인 인버스 루트 3이 나올 거고 0을 대입하시면 0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값으로 이렇게 딱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 값은 사실 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좀 해드릴게요. 자, 2분의 2의 t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제곱 2루트 3이 되도록 하는 t값을 찾고 싶은 거죠. 근데 이거 아까 했나? 안 했죠. 아까 한 거 같은데 그치? 아까 유제 4-3의 2번 보시면 이거 계산했잖아요. 그죠? 이거 계산할 때 우리가 뭘 찾았냐면 다시 돌아가서 그죠? 하이퍼블 사인 x가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x 값을 찾았죠. 그럼 루트 3이 되는 x 값은 그 어떻게 될까요? 얘가 이제 기함수니까 마이너스를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ln 2 마이너스 루트 3에 마이너스를 취하면 우리가 원하는 값을 얻는 거죠. 기함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마이너스 ln 2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럼 얘는 이제 좀 더 정리를 하면 ln 2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적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얘를 정답으로 적어주시면 되는 조금 계산을 하려면 할 수 있는 그런 값이기 때문에 제가 계산까지 해드렸어요. 자, 이번에는 8번 문제 봅시다. 인테그랄 0부터 파이까지 루트 1 플러스 사인 제곱 x 분의 코사인 x dx인데요. 자, 누가 봐도 사인 x를 u라고 치환하고 쉽게 생겼죠. 그럼 코사인 x dx가 du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 적분 구간이 바뀔 겁니다. 사인 x가 0일 때는 0, 사인 x가 파이일 때도 사인 파이가 0이죠. 그럼 얘는 의미가 없는 식이네. 그죠? du 루트 1 플러스 u 제곱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냥 0 나오네요. 적분 구간이 0부터 0까지니까 0이 나오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제가 교재 문제에서 이걸 가져온 걸 텐데 교재 문제도 이렇게 돼 있나요? 잠시만요. 교재 문제를 보겠습니다. 네, 교재 문제가 이렇게 돼 있네요. 네, 교재 문제를 저는 그대로 따라갈 거기 때문에 뭐 굳이 적분 구간을 바꿔가지고 계산하는 그런 건 하지 않겠습니다. 해보시려면 해보시고요. 알겠죠? 여튼 적분 구간이 0부터 0까지니까 정답은 0이 나옵니다. 괜찮죠? 네, 좋습니다. 됐고요. 자, 이제 우리는 유제 4-4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을 증명하시오. 인테그랄 하이퍼블릭 시컨트 x dx. 자, 이거를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교재에 나와 있는 형태임을 증명하라 이건데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걸 이제 증명을 하는 거예요. 방법은 이제 우리 이미 항등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식이 성립함을 보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분 때려가지고 둘이 똑같은지 확인하면 돼. 그래서 얘 미분할 수 있죠. 여러분 탄젠트 인버스, 아크탄젠트 미분하는 방법 알고 있으니까 미분하셔서 실제로 두 함수가 같은지 비교하는 그 방법이 제일 쉬운 방법이죠. 이제 시험 문제 나왔다 치면 그렇게 푸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는 단계니까 어떻게 하면 얘가 얘로 나올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 풀어보도록 할게요. 괜찮죠? 네, 해봅시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가 하이퍼블 시컨텍스를 곱한다는 건 하이퍼블 시컨텍스를 우리가 계산을 한다 라는 건 이제 하이퍼블 코사인 x분의 1 dx 이제 이걸 계산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어떻게 많이 풀었었냐면 이런 식으로 많이 고쳐서 풀었었죠. 이런 식으로 분자 분모에 하이퍼블릭 코사인 x를 곱해가지고
이렇게 바꿔서, 그러니까 여러분 인테그랄 시컨텍스 dx 계산했을 때 이제 어떻게 썼냐면 코사인 x분의 1로 고친 다음에 여기다가 분자분모에 코사인 x를 곱해주고 얘를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로 고쳐줬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계산을 했었잖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쌍곡함수가 삼각함수랑 되게 비슷하니까 여러분이 했던 방식을 떠올리시면서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를 하이퍼블릭 사인 x 형태로 고치기 위해서 항등식 뭘 활용할 거냐면 얘를 활용을 하겠죠. 마이너스 하이퍼블릭 사인 제곱 x는 1이다. 자, 이거를 이 관계식을 이용을 할 거기 때문에 고쳐주면 1 플러스 하이퍼블릭 사인 제곱 x분의 하이퍼블릭 코사인 x dx. 자,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자, 그럼 하이퍼블릭 사인 x를 우리가 t라고 치환하면 하이퍼블릭 코사인 x dx가 dt가 나오죠. 그래서 인테그랄 1 플러스 t제곱분의 dt를 계산하는 게 되어서 아크탄젠트 t를 계산하는 문제가 됩니다. 괜찮죠? 플러스 c가 되고 t가 우리 뭐니까? 하이퍼블릭 사인 x니까 아크탄젠트 하이퍼블릭 사인 x 플러스 c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괜찮나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첫 번째 방식. 괜찮죠? 자, 두 번째 방식은 어떻게 얻을 수가 있냐면, 자, 인테그랄 하이퍼블릭 시컨텍스 dx에서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여기까지는 똑같죠? 근데 여기서 이 하이퍼블릭 코사인 x를 바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이퍼 좀 적절하지 않아 보이네. 이게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인 생각이고 얘는 약간 역추적을 해가지고 우리가 부분적 분법을 취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여러분이 이제 얘를 미분을 하시면 루트 1 마이너스 이거잖아요. 그죠? 이해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얘를 이제 얘로 그냥 고쳐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치환적 분법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실. 그래서 하이퍼블릭 시컨텍스 분자 분모의 하이퍼블릭 시컨텍스를 곱하는 거지. 이렇게 곱한 다음에 우리가 이 식에서 양변의 하이퍼블릭 코사인 제곱 x로 나눠주면 1 마이너스 하이퍼블릭 탄젠트 제곱 x는 하이퍼블릭 시컨트 제곱 x가 성립을 하니까 하이퍼블릭 시컨트 x 자리에 우리가 루트 1 마이너스 하이퍼블릭 탄젠트 제곱 x분의 하이퍼블릭 시컨트 제곱 x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꿔 쓸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럼 하이퍼블릭 탄젠트 x를 u라 치환하면 얘가 du가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식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얘는 좀 비직관적인 것 같아요. 이 방식은 좀 비직관적인 것 같고 이 두 번째를 얻는 게 좀 직관적으로 이렇게 얻을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여튼 역추적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쓸 수가 있는지까지 얘기를 해드렸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항등식을 증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유제 4-4번에 1번 했고요. 유제 4-4번에 2번 봅시다. 자, 인테그랄 x 하이퍼블릭 시컨트 인버스 x dx. 자, 이걸 계산하고 싶어. 이건 누가 봐도 부분적 분을 하고 싶게 생겼죠. 네, 부분적 분을 하시면 여러분 저 등식이 나올 것 같아요. 물론 양변 미분하셔서 두 함수가 같은지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연습하는 단계니까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적분, 얘는 미분하셔야겠죠. 이런 인버스들은 적분하는 게 절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분을 하는 형태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거 적분하시면 2분의 1 x제곱 하이퍼블릭 시컨트 인버스 x. 괜찮죠? 그냥 시컨트 h라고 읽어야겠다. 시컨트 h 인버스 x.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인테그랄. 자, 적분한 거 그대로 쓰시고 그 다음에 얘를 우리가 미분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미분법 공식을 다시 한번 뒤져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마이너스 x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 dx 이렇게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냥 보면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없어지니까 결국에는 2분의 1 x 제곱 시컨트 h 인버스 x 플러스 2분의 1 인테그랄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분의 x dx. 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거 적분할 수 있잖아요.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을 t라고 치환하면 마이너스 2x dx가 dt니까 x dx는 마이너스 2분의 1 dt가 나와요. 그죠? 따라서 2분의 1 x 제곱 시컨트 h 인버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1에 루트 t를 적분하시면 2루트 t죠? 그래서 2루트 t 플러스 c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게 되고 자, 그 루트 t가 지금 1-x 제곱이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2분의 1 루트 1 x 제곱이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괜찮죠? 이렇게 우리가 공식을 찾아낼 수가 있겠어요.
이 식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에 여러분 적분하란 문제가 만약에 나왔다면 이렇게 계산을 할 줄 알아야겠죠. 좋습니다. 자, 이제 유제 4-5번 볼게요. y는 2분의 1 하이퍼블릭 코사인 2x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거예요. 0부터 ln 루트 5까지 길이를 구하는 겁니다. 이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죠? x가 0일 때 2분의 1을 지나는 자, 이런 모양의 약간 이렇게 포물선처럼 생긴 포물선은 아니지만 사실 현수선이라고 불러요. 현수선이라고 하는데 이 현수선이 생기게 됩니다. 0부터 ln 루트 5까지니까 이제 이 범위의 곡선의 길이를 찾는 게 되겠죠. 길이 구하는 거 여러분 다 할 줄 알죠? 길이 구하는 거 어떻게 해요? 0부터 ln 루트 5까지 루트 1 플러스 얘를 fx라 놨을 때 f 프라임 x 제곱 dx 이걸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f 프라임 x가 뭔데요? 하이퍼블릭 시컨트 h 시컨트래 죄송합니다. sin h ex죠. 미분하시면 sin h ex니까 인테그랄 0부터 ln 루트 5까지 루트 1 플러스 sin h 제곱 ex dx가 나오게 됩니다. 괜찮죠? 자, 근데 우리가 코사인 h 제곱 x 마이너스 sin h 제곱 x는 1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제가 이 등식 되게 많이 쓰고 있죠. 이 관계식은 제가 알아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식은 코사인 h 제곱 ex가 되는데 코사인 h는 항상 양수니까 그죠? 따라서 0부터 ln 루트 5까지 코사인 h ex를 적분하는 식이 나오겠습니다. 자, 코사인 h 적분하면요 2분의 1 사인 h ex가 나와요. 그래서 ln 루트 5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거 여러분 빼주시면 되는 건데 그러면 2분의 1 사인 h ln 5 이걸 계산하면 되는 거죠. ln 5를 계산하면 됩니다. 자, 2분의 1에 2에 2분의 2에 ln 5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ln 5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4분의 1에 5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되겠고요. 따라서 20분의 24 맞죠? 약분하시면 4로 약분이 되죠. 6, 5 그래서 5분의 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유제 4-5번까지 했고요. 자, 유제 4-6번 마지막 유제입니다. 유제 4-6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y는 코사인 hx, y는 sin hx, y축과 직선 x는 2로 둘러싸인 영역을 x축을 중심으로 회전시키면 회전체 부피를 구하시오. 자,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y는 코사인 hx는 이렇게 그려진다 그랬고요. 0,1을 지나는 곡선이 되겠고 y는 sin hx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자, 좀만 생각을 해보자. 얘랑 얘랑 만날 수 있을까? 코사인 hx랑 sin hx랑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날 수가 없어. 왜냐면 코사인 hx는 2분의 2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이고 sin hx는 2분의 2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이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여기 있는 이 왼쪽이 오른쪽보다 무조건 크죠. 지금 이거를 더했으니까 양수를 지금 더한 거잖아. 2의 마이너스 x제곱만큼 더해진 형태이기 때문에 왼쪽이 더 커요. 따라서 코사인 hx가 sin hx보다 항상 위에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안 만나요. 자, 됐고 그림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y축과 직선 x는 2로 둘러싸인 영역 그러니까 y축과 직선 x는 2로 둘러싸인 이 영역을 x축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을 시키고 싶대요. 괜찮죠? 그랬을 때 회전체 부피를 구해라 이겁니다. 자, 큰 원의 넓이 빼기 작은 원의 넓이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이 파란색 이 선분을 여러분 회전시킨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큰 원의 넓이에서 작은 원의 넓이를 빼주심으로써 부피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큰 원의 넓이는 코사인 h제곱 x에다가 파이 곱한 거 그지? 작은 원의 넓이는 파이 곱하기 사인 h제곱 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0부터 2까지 적분을 해주시면 되는 건데 어머나 코사인 h제곱 x 마이너스 사인 h제곱 x가 1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0부터 2까지 파이 dx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2파이 이렇게 나오겠죠. 어려운 거 아니죠? 자, 계속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뭐 수능 문제랑 이런 거랑은 좀 다르죠.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문제들은 약간 변별력을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은 좀 우리가 개념을 잘 알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 난이도만 사실 공부하셔도 괜찮습니다. 막 수능처럼 꼬안의 문제가 없다고 불편해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 문제는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문제 1번. 이거 다 못 풀겠다. 그죠? 오늘 이번 시간 다 못 풀 것 같고 문제 1번까지만 할게요. 문제 1번은 역삼각 함수 이런 거랑 관련된 문제는 아니고 이제 같은 챕터에 연습 문제 있어서 제가 여기다 넣었어요. 우리가 원점 대칭 함수, 그다음에 y축 대칭 함수 그거에 관련된 얘기인데 우리가 y축 대칭 함수를 여러분 우함수라고 부른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대부분
교과서에서는 이 말이 빠졌지만 사실 말이 편해가지고 그냥 다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y축 대칭함수를 우함수라고요. 원점 대칭함수를 이제 기함수라고 합니다. 우함수, 기함수. 영어로는 우함수를 이제 even function. 왜냐면은 이제 짝수창 x제곱, x4제곱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어때요? y축 대칭 함수들의 대부분의 이제 그러니까 y축 대칭 함수들의 대표적인 예시들이 이렇게 짝수창이 있는 다항함수잖아요. 짝수창만 있는 다항함수. 기함수는 홀수창만 있는 다항함수가 대표적인 기함수라서 이제 odd function 이렇게 부르게 돼요. 괜찮죠? 영어 표현도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문제 1번에 1번 보겠습니다. 함수 gx가 y축 대칭이고 함수 hx가 원점 대칭일 때 모든 x에 대해서 gx 플러스 hx가 이게 성립을 한대요. 그러니까 gx 플러스 hx는 0이야. 그리고 gx는 even 펑션이고 hx는 odd 펑션이래요. 괜찮죠? 이랬을 때 이게 모든 x에 대해서 성립을 한다면 그럼 모든 x에 대해서 gx는 0이고 모든 x에 대해서 hx는 0임을 보이죠. 자, 이거예요. 자, 누가 봐도 자, 우함수, 기함수에 이제 식은 다 어떤 거야?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관측을 하는 거죠. 우함수는 fx가 나오는 게 우함수고 기함수는 마이너스 fx가 나오도록 하는 게 기함수잖아. 그러니까 누가 봐도 막 여기다가 마이너스 x를 넣고 싶게 생겼죠. 이미 x에 대해 성립을 한다 그랬으니까 이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g 마이너스 x 플러스 h 마이너스 x는 0도 이미의 x에 대해서 성립을 하는 건데 근데 gx는 우함수니까 얘 g 마이너스 x를 gx로 고칠 수 있고 h-x는 기하함수니까 마이너스 hx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얘도 성립을 하고 얘도 성립을 하니까 양변 더해주면 얘가 나오고 양변 빼주면 얘가 나오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증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증명 문제니까 제가 한번 예쁘게 적어드리도록 할게요. putting minus x replacing x by 마이너스 x.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음으로써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g 마이너스 x 더하기 h 마이너스 x는 0이죠. 네, 이걸 얻을 수가 있고 근데 g 마이너스 x가 우함수니까 이제 gx가 되고요. 그 다음에 h 마이너스 x가 기함수니까 이렇게 되죠. for all x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now also combining with the equation, combining it with the equation 0은 gx 플러스 hx. 자, 이 식이랑 우리가 다 이제 조합을 하면 we have 0은 gx 그리고 0은 hx for all x. 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두 식을 더하고 빼면은 이런 식이 나오니까 괜찮죠? 이게 1번의 정답이 되겠고 자, 2번. 자, 이거는 이제 그냥 교재 나왔으니까 한번 적어드린 건데 사실 2번이 되게 중요해요. 임의의 함수를 우리가 y축 대칭 함수랑 원점 대칭 함수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임의의 함수를 항상 y축 대칭 함수랑 이렇게 원점 대칭 함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네. 이거를 실제로 이제 나중에 어떤 파트에서 쓰기도 해요.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뭐가 중요하지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걸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알아두셔야 돼요. 자, 어떻게 우리가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이제 대표적으로 2분의 2x고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막 이런 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2분의 2x고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이런 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런 건 우함수, 이런 거 기함수잖아요. 왜 우함수고 기함수일까? 그죠?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었더니 보가 얘는 그대로, 얘는 이제 보가 반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됐었죠. 이게 이제 쌍곡함수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자, 비슷하게 우리가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어떻게 표현하실 수가 있냐면 fx라는 이 식을 2분의 fx 플러스 f 마이너스 x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또 2분의 fx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 이렇게 쓴 다음에 두 개를 더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죠? 그러면은 얘가 뭐가 되냐면 우함수, 얘가 뭐가 돼요? 기함수가 되죠. 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그 방법이 유일합니다.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추론을 혹시 못 하셨다면 우리가 유일성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실
도출할 수도 있어요. 그냥 계산으로 도출할 수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자, fx를 여러분이 만약에 표현을 했다고 하자. 어떻게? even 펑션과 odd 펑션의 합으로 표현을 했다고 할게요.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 x를 대입했을 때 뭐가 나와야 돼요? f2 마이너스 x 더하기 f5 마이너스 x가 나와야겠죠.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성립을 해야 될 테니까. 자, 근데 even 펑션이니까 그대로 먹을 거고, 그죠? 그리고 odd 펑션이니까 그대로 나오겠죠, 마이너스가. 자, 그럼 우리가 f2x가 뭐가 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f2x는 2분의 fx 플러스 f 마이너스 x. 자, 이렇게 되겠죠. 두 개 양변을 더하면은, 그지? 이 식이랑 1번식이랑 2번식을 더하면은 얘가 나올 거야. 마찬가지로 1번식이랑 2번식이랑 빼주면 1번식이랑 2번식이랑 빼주면 2분의 fx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가 f5x가 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죠. 따라서 여러분이 이제 뭐 굳이 추론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우리가 방정식을 세워서 그냥 계산할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를. 자, 좋아요. 이제 어느 정도 인투이션을 다 드렸으니까 자, 문제를 이제 정답을 서술해 보도록 할게요. 자, proof. 자, 일단은 우리가 let f2x는 2분의 fx 플러스 f 마이너스 x 그리고 f5x는 2분의 fx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라고 하자. 여러분이 어떻게 추론했든 간에 여튼 이 식을 얻었어야 돼. 이 식을 얻은 다음에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러면 then f2 is odd, even and f5 is odd. 이거는 이제 분명하죠. 이 말을 꼭 써주셔야 되고 and fx는 f2x 플러스 f5x가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다 확인을 했어요. 네. 좋아. 그래서 fx를 f2x랑 f5x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이제 보인 거고 여기까지 이제 확인을 한 거고 더 구체적으로 쓰려면 쓰세요. 네, 근데 제가 쓰지 않을게요. 자, 그리고 그 방법이 유일함을 보이래. 그러니까 하나 더 있다고 치는 거죠. 자, suppose that 이제 existence는 이 정도로 여러분 마무리 지을 수가 있는 거고요. uniqueness는 이렇게 보이면 되겠지. suppose that fx는 자, f2x 더하기 f5x로 하나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1이랄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f2x 더하기 f5x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다고 합시다. where f1, f2 are even 얘네들은 우함수고 왼쪽에 있는 것들은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and f1, f2 are odd. 자, 이걸 만족하도록 fx를 분해를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then f21x 마이너스 f22x 플러스 f51x 마이너스 f52x가 0이 되죠. for all x 그리고 and f21 마이너스 f22가 is even and f51 마이너스 f52가 odd가 됩니다. 자, 근데 이거는 아까 1번 상황에서 본 상황 아니에요? 1번에서 우리가 본 상황이죠. 두 개를 더했더니 0이 되면 두 개, 그러니까 짝함수, 우함수랑 기함수를 더했더니 0이 되면 우함수, 기함수 전부 0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by 1 we have f21은 f22고 g21은 g22다. 그래서 유일하게 표현됨까지 증명을 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자, 좋아요. 문제 1번까지 마무리 지었어요. 자, 다음 시간에 우리 이제 나머지 문제들 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부터 6번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문제 남았는데요. 네, 5문제 나머지 풀어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 우리 이제 적분 기법이거든요. 적분 우리가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죠. 삼각지함법 이런 것도 공부를 했었는데 그 외에도 여러분이 사실 거의 다 배운 내용이긴 하지만 한데 조금씩 좀 설명해야 되는 파트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까지 전부 합쳐가지고 적분의 계산 새로운 챕터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이제 배웠던 내용들이랑 겹칠 거라서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